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기관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10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24년 당신이 갖춰야 할 기본기 2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여기 써있죠. 매수의 근거를 반드시 가질 것. 즉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즉 왜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추천을 해 줬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라든지, 아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얘를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드백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오늘 내일만 주식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한번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든가, 그쵸? 아니면 다 오링 나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하든가, 아니면 퇴출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내가 말 그대로 1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계속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늘 운에 맡기는 거고, 늘 찍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 저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종목을 컨택하기 전까지의 과정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뭐 로봇이 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미래의 먹거리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 이건 굉장히 괴갈적인 얘기인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어떤 수주부터 해 가지고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몇 년도에는 뭐 얼마의 돈을 벌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엄청 많잖아요, 시장에. 근데 그 자료들이 만약에 진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얼마예요?" 라고 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있긴 있죠. 누구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레포트에 본 종목의 목표가를 써 놓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대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막 해서 슈팅해서 올라가면 막 갑자기 할인율이 높았던 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막 레버리지 줘 가지고 단가를 올려 버리고, 그러다가 주가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할인율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더 디스카운트 될 거니깐 목표주를 내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대부분 후행으로 움직이니 그걸 누가 참고하는 합니까? 물론 그런 자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의 팩트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늘 이야기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종목을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고 나서는 그 이야기들을 싹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던 이유로 에코프로 BM을 매매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에코프로의 가격을 가지고,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컷이 나오고, 그래야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고, 그래야지 어떤 방식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내 방식의 확률을 아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매수의 근거가 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게 돼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왜?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빔이 2026 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 조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리고서 2024 년에 삽니다. 그랬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 근데 나는 26 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존버하는 겁니다. 그냥 매수해서 버티고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회사가 잘못됐어. 회사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밟고 올라와. 대표적으로 다음이 그렇죠. 카카오로 인수되긴 했지만 다음 지금 뭐 검색 점유율이 미미하잖아요. 한때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랑 양대산맥이었는데. 근데 그거 믿고 계속 그렇게 들고 있다라고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답이 나오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 그다음도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저는 2024 년에는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 확률을,
내 매매 확률을 알고 있고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종목의 자리와 매수 자리와 컷 자리의 확률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100% 먹습니까? 제가 그런 거 절대 없다라고 그랬죠. 100% 먹을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왜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걸로 지금 최소한 몇 조는 벌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거다. 그 확률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 수렴해 가지고 내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야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메이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매매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매매였습니다. 저를 계속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아예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종목을 컨택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본 종목을 제가 계속 컨택했던 이유는 물론 본 종목이 기존에도 이 위믹스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그쵸 계속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고 그쵸 그게 풀리니까 올라간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려간 거고 저는 근데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이거를 절대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선으로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혼신의 회사의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조금만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얘 단가도 싸지도 않았어요. 36,000원, 7,000원, 8,000원 이 구간에서 매매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물렸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여유 있는 분들은 35,000원 자리에서 무조건 추가를 하셔도 괜찮다. 혹여 이제 저희 같이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조차 제가 남겼던 이야기가 위메이드는 버리지 마시라. 제가 1년에 보통 뭐 한두 종목 한 종목은 좀 적고 두세 종목 정도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찌 됐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쫄지 마라. 지금 악재들 막 쏟아지는데 아이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박스권에서 하단에서는 뭐다?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서는 호재가 넘쳐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재가 계속 쏟아지니까 견뎌라.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때 매수할 때도 61,900원 마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가 다 끌고 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올라오면서 내주면서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갚아있는 분들의 몫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갭으로 해서 이 자리도 올라탔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존버하시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먹으면 돼요. 우리가 말로는 맨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발끝에 사가지고 정수리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죠. 그거 알 수 있으면 왜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어찌되었거나 본 종목은 계속 그런 이슈가 따라다닐 거고 금요일날 그쵸? 금요일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게임 업종에 중국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미끄러져 내렸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매도하라는 자리는 어떻게 늘 돌아온다. 얘는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번외 얘기긴 한데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올라온 만큼 내려갈 수 있고 다시 반등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쌍봉을 만들러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딜 기다려야 되나? 여길 기다립니까? 아니죠. 일단은 5만원짜리 지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거 눌릴 때 이거 매수해서 이 진폭 다시 먹으려고 했는데 자 이제 터치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잡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슝 가버려가지고 안 눌러주고 가버려가지고 못 잡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노려서 다시 61,900원으로의 리바운드를 노리겠죠. 자 이런 게 전략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이런 흐름과 이런 패턴에서는 다음에 이런 시나리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려놓고서
내가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매수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드린 마디가 그냥 심심해 가서 만들어진 마디입니까? 아니면 고점과 저점 중에 대충 아무거나 몇 개 찍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게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내 근거가 되는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내 매매의 확률과 미래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어찌 됐거나 이 본 종목은 제가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로는 못 먹었어요. 오히려 잘렸어요. 2번인가? 그것도 연속적으로 잘리고 나중에 이제 BM으로 먹었죠. 근데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어디서 접근했냐면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요렇게. 다시 9만 원 이탈 컷 걸고. 근데 개파락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48만 7천 원인가에 컷 나갔을 거예요. 그 정도에 나갔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49만 원에 컷을 걸었잖아요. 단순히 이날 저점이 49만 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여기 컷 걸고 여기 컷 걸고 맨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자리에서 분명히 뭔가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저 자리를 기준 삼은 것인데, 결국은 저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컷당하니까 내려갔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만큼 매수자와 매도자가 힘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누적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마디라고 부르는 거고. 자, 어찌되었거나 저 자리에서 왜 컷을 했고 저 자리가 왜 다시 돌아온지 알 수 있다라 그러면 내가 매매를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 내가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가는, 그리고 이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다음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제가 그 라이브 때인가 어딘가 이야기 드렸죠. 본 종목의 목표는 120평 50만 원 자리이다. 이 자리 찍잖아요. 50만 2천 원 찍었나 그날? 찍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구간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고, 대신 어떻게 네이버로 계속 핑퐁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55만 원짜리, 제가 예전에 라이브 때 이제 막 질문을 주시는데 여기 물려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디가 있으니까 저 자리에 다시 올까요? 그래서 저 자리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운이 좋으면, 운이 엄청 좋으면 55,000 원짜리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가 정확하게 도달을 한 거죠. 지금 얘는 말 그대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오버해서 저 자리가 도달한 거야. 그나마 감사하게도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그런 공매도 환매수와 함께,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수급이 센 줄 알고 기관이 따라붙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왔는데, 저 자리에서 왜 매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지금은 30만 원 위로 올라와 가지고 막 움직였지만 기존에 제가 이 반등했을 때 32만 원에 매도했다고 그랬죠. 왜 그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그냥 찍었을까요? 찍을 일 없겠죠. 그만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근거를 활용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 55,000 원이라는 자리가 기존에 매수자들이 말 그대로 끝까지 항전했던 자리, 그리고 매도자들이 부러뜨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반드시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랬고, 글쎄요, 아무리 빨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비싸게 사도 47,000원 구간 내려와야지나 매수를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면 뭘 만들어지는 겁니까?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어깨제를 다시 노리는 거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건드리고 싶진 않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뭐겠어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근거해서 카카오라는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라고요? 매수의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그래야지
내가 매매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이 가능하고 이것들을 피드백했을 때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종목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기본적 분석을 얼마든지 해서 선택하는 건 문제 없지만 선택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흐름으로 내가 확률을 가지고 접근한다. 2024년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무게를 가지고 시장에서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